하면서 멘토님이라도 앉아 계시면은 먼저 시간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9시에 다 멘붕 오잖아. 지금 시작해도 되고, 어차피 올릴 거라서. 네, 김명수님, 감사합니다. 은준, 은성 엄마, 감사합니다. 네, 오늘 1교시는 제가 좀 쓰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긴급방송 하고 나서 추가 확인된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결정난 건 없습니다. 결정난 건 없는데, 어쨌든 첩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들, 그리고 뭐 예비역 진급 관련된 내용들도 뭐 여기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저녁 시기를 조정하면서 갑자기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직보를 들어간 게 아닌 상태에서 현역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직보 나오기까지 뭐 휴가를 쓰더라도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뭐 1시간을 먼저 좀 할애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아직 시간은 9시가 안 되는데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강의 시간을 좀 많이 뺏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긴급 강의 했던 그 내용들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27년부터의 연도 계획을 조직훈련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연도계획 요구서는 언제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6월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 요구서에 대해서 올리지 말라. 지침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스탑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방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국방부에서는 뭐 대략적인 숫자를 정한 것 같아요. 뭐 15명 내외로 이렇게 지역 예비군을 생각한 것 같은데, 예전에 부대 통폐합 할 때만 하더라도 수행군 부대별로 의견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뭐 한 1년 가까이 검토를 해서 뭐 몇 명을 줄이고 뭐 500명 이하인 데는 뭐 통합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동대장들이 운영하는 데가 4,0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뭐 56사 뭐 이런 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걸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버리면은 동대장들 죽으란 얘기입니다. 8,000명, 9,000명 되는 인원들을 통제를 하고 자원 관리를 하고 작게 훈련을 통제한다? 작게 훈련하는 데만 해도 동대장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침을 안 내려갔고, 각군본부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제 연도계획 올리는 거에 대해 지침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이제 내려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25년에 내렸던 27년도 연도계획 지침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올려라. 국방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더라도 먼저 올리라고 일단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첩보 내용이 분명히 추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왜? 요구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요구서는 이미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내년 공석이 어느 정도 나온다 수행군 부대별로 종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찌라시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내년 공석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국방부에서 연도계획 스탑을 시켰기 때문에 이 6월 말에 올라가야 될 요구서가 올라가지 않고 스탑된 상태입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업무는 진행을 해야 되니 작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라. 그리고 아마 세부적으로 이런 지침을 준 것 같아요. 각 부대별로 인원수, 자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뭐 지금 5년 차부터 6년 차까지의 자원이 적은 인원 부대는 우선적으로 통폐합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획득한 첩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첩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첩보로 15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시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요구서가 6월 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뭐 요구서를 받아서 국방부에서 8월 말까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완성되는 8월의 말 기준도 아마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연도 계획은 그래서 9월 정도나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녁 시기를 조정하고 판단하는데, 기다려야 된다? 글쎄요, 기다리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후반기에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9월에 직보를 들어가서 내년 6월로 뭐 저녁 시기를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9월에 직보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뭐 어떤 부대는 뭐 30일에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휘관 확인서가 있으면. 그래서 그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첩보를 가지고 저녁 시기를 조정해서 후반기 볼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긴급 방송을 하고 나서 학원에서는 그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시험 보시겠다라고 결정하셨던 6분들이 등록을 취소하셨습니다. 말씀 방송한 대로 조건 없이 등록 취소해드렸고요. 뭐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응시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다시 또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등록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7명이 아니라 8명이지. 8명이 시기를 당겨서 올 후반기부터 시험을 보시겠다라고 조정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모의고사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은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지금 출퇴근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출퇴근을 하면서 9월 1일부터 이제 직부를 들어가는 걸로 명령을 올리다 보니까 저 할 수 있나요?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전반기 때도 그랬거든요. 결국은 1단계의 기출문제에서 99%가 출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출문제를 120% 이상 완성을 하면 필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이 이제 군생활 하면서 만들었던 그 평정, 자력. 네, 들어오십시오. 그런 것들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복무기간 1년, 2년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기를 당겨서 시험 본 27년에 전역을 해야 제가 점수를 좀 경력 점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0.15점이거든요. 그 0.15점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석이 많이 나올 때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첩보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수행군 부대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년 연장 이슈 있잖아요. 자, 민주당에서 후반기에 입법을 할 개정안을 만들 거에 대한 초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9년, 70년생 1년, 71년, 72년생 2년, 73년, 74년생은 3년, 이렇게 해서 4년, 65세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기 전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퇴직자가 없는 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요때를 피해서 전역을 하셔야지 그래도 공석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쭉 판단을 하면은 29년도 공석 없습니다. 32년도 없습니다. 31년 요렇게 31년에 33년 되면 32년 공석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2개년도가 한 살씩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2년도에 퇴직자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32년도에 1년 연장된 사람들이 요때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년, 38년, 41년, 42년 요렇게 요건 연달아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이거 검증 여러 번 했습니다. GPT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길래 엑셀로 딱 만들어준 걸 보여주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게 맞네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GPT를 믿지 않아요. GPT는 거짓말을 잘해. 그리고 사과 기술이 내가 착각했네요. 죄송해요. 이래. 그게 집사람 시험 볼 때도 그러더라고. 사이버 시험 보는데 GPT로 사진 찍어서 답이 3번 이러길래 제미나이 사진 찍었다 보여줬더니 2번이 나온 겁니다. 야, 2번이라는데? 그러네요. 근데 집사람은 제미나이보다 GPT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인간적인가 봐. 농담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29년, 32년, 35년, 38년, 41년, 42년은 피하셔서 전역을 하십시오. 해밀학원 여기 유지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가 26년이잖아요. 제가 51세. 61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36년. 요때까지는 일단은 학원은 무조건 유지될 겁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자,
그리고 이번에 특이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녹십자에 77회 때 합격하신 분이 중대장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등록을 취소하셨어요. 거기 자원수가 80명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해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등록을 포기하고 다시 시험을 보셨거든요. 그 녹십자는 우리 학원에서 가셨고요. 이분이 농협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농협에. 농협 중대 합격을 했는데 농협 중대에서 세게 나왔어요. 기간제로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그래서 1년 계약 끝나고 나서 다음 해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게 정년 5년에서 이게 정년 60세로 보장이 되면서 국방부에서 각 직장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권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대표적인 게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을 못 받아요. 350만 원 받고 있는 중대령분들, 35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중대령분들이 갑자기 월급 250만 원만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국방부 검토해서 각 대학별로 이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농협중대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했답니다. 계약서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겠다라고 계약서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멘붕이 왔어요, 지금. 좋은 직장에 갔는데 예비군 지휘관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업무도 줘버리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 계약직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에 예비군 지휘관 가면 학자금 보조를 받아요. 정규직이니까. 계약직은 주나요? 안 줍니다. 여기도 학자금 지원이 되는 직장이거든요. 1년 계약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자금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내 아들이 한 명이면 1년에 거의 8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 쓴 거예요. 돈도 아낄 겸. 그리고 다른 업무도 주고 다른 업무 안 할 건데요? 그럼 당신은 다음 계약 없어. 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합격자가 국방부에 민원 올린 것 같아요. 민원을 올렸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다. 권장사항이지 강제성이 없어서 강요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직장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례잖아요. 수강생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사례지만 직장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사례거든요.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니까 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 데도 부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은행 관계자들이니까 식사나 뭐 회식할 거잖아요.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야, 우리는 기간제로 했더니 말 잘 듣던데? 야, 대학 등록금도 안 줘도 되고, 야, 다른 업무 줘도 군말 안 해. 월급 받으려고. 그랬더니 하나 또 퍼졌어. 국민은행도 그렇게 바뀌었어. 기업은행도 바뀌었어. 야, 요 은행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산 아끼던데? 야, 이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도 이렇게 확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다, 결정 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알고 계십시오. 직장이 좋다?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직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요. 농협은, 지금 은행 건들은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사상 최대 대출, 부실 대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대출자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떻게 하죠? 비탄감 해준다고 하잖아요. 파산은 누가 하는 거죠? 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은행은. 그래서 지금 온라인 위주로 사업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 지점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십시오. 직장 가려는 게 좋냐? 모르겠어요.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저는 합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학원에서 일단은 합격시까지 지원하잖아요. 이게 학원을 오픈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자리가 줄어든다, 뭐 29년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학원을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 초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학원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100만 원 과정, 150만 원 과정에 뭐 1회, 2회 챙기는 거 요거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걸로. 언제까지? 문 닫을 때까지. 대신에 문 닫고 나면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근데 문 닫아도 강의는 제가 어디 뭐 학원 시설을 빌려서라도 강의를 할 겁니다. 등록된 사람들 마지막까지 시험 볼 수 있도록. 근데 진짜 학원을 완전히 폐쇄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처럼 지원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딘가에서 이제 쿠팡에서 이제 짐을 나르든 뭘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 문은 일단 닫지 않기 위해서 지금 대책 강구 중입니다. 옆에 이제 그 수학학원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를 빼고 나면 내후년까지 지금 계약돼 있거든요. 계약 끝나고 나면 저기도 만약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를 옮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일단 안 나가니까. 그리고 1년에 들어가야 되는 지출 비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작년부터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원래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버티면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석이 줄어서 합격하기가 힘든데, 시험은 보고 싶어. 그런데 학원에 등록하려면 150만 원 냈더니, 두 번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봤어. 내년에 갑자기 공석이 또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우리는 150만 원 더 내셔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아서 공석이 적으면 이번 같으면 쉬고 안 쉬고는 본인이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지 않는 한 합격시까지. 문을 닫더라도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날지언정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원래 원장님은 일하러 가시는 걸로 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졸업이거든요.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졸업하니까 저는 여기서 일하고 집사람도 돈 벌러 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격시까지 지원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비역진급자 뭐 교육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예비역진급자는 후반기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육군본부 선발과 그 다음에 진급과에 물어봐가지고 했는데 뭐 진급과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예비전력 시험 응시를 위해서 우리는 진급자를 뽑는 게 아니다. 개소리를 하죠. 우리는 진급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미친놈이 43세에 끝나는 그 정년을 50세까지 바꾸는 거를 전쟁에 끌려갈지도 그딴 식으로 말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뭐 그렇게 뭐 명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원한 사람들은 소정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50세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선발과하고 잘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근데 모르겠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진급과고 이 전시에 필요한 자원들 뽑는 거지. 선발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딴 개소리를 하는 거는 진짜 지금 국방부 하는 꼬라지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됐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알아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물어보세요. 선발과 물어봤더니 검토된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작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예비역 진급 교육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부 병과들에 대해서는 원서 접수하는 시기보다 그 뒤에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군본부에서 이제 통제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통제를 해줬냐? 예비역 진급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수료증하고 임명장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6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각 수행군 부대로 보내면 5급으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접수는 정상적으로 5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게 지금 공고물에 나와 있는데 이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날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날짜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첩보 들었던 그 선발 공고는 7월 22일 아마 요때부터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8월 초까지. 근데 빠르게 나오면 7월 말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원서 점수가 일주 당겨졌어요. 8월 말이 아니고 8월 18일부터 20일. 자, 8월 18일부터 20일이면 예병 진급 못한 사람들 한번 볼게요. 보병.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교육. 정보. 8월 24일부터 26일. 군수학교 25일부터 27일. 정보통신 24일부터 26일. 항공학교 25일부터 27일.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는 민원 들어간 것도 있고요. 지금 예비역 진급자들이 국방부 선발 단계하고도 소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 받았으니까 지금 이런저런 얘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뭘 한다고 막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걸.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후반기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 짧은 기간이지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1개월 차에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출근 시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폰으로 카페에 접속을 하면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태블릿을 부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강의를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1단계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1단계 강의가 왜 만들어진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만들어졌나요? 등록한 지 하루 만에 2단계 강의를 들었더니 이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원문 위주로 그 구체적으로 뭐 응용하고 이런 것들을 배제한 철저히 원문 위주의 강의를 하도록 멘토님이 1단계 강의를 해준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다 했어요. 도저히 1단계 강의를 제가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 이걸 강의하다 보면 막 저기서 막 떠오르거든요, 법령들이. 예비국법 강의하다가 병역법 가닥 쓰고 막 교육훈련, 조직훈련, 교육훈련 막 가닥 쓰니까 본 적이 없는 걸 막 얘기하니까 저게 뭐예요? 막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절제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1단계를 만들어 놓은 1단계 강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퇴근하고 나면 3, 4시간을 강의를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문제 푸세요. 무조건 점심시간 출근했을 때 점심시간 이용해서 강의 들으세요. 출근할 때 짬시간 이용해서 강의 들으세요. 퇴근해서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세요. 자, 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진짜 문제 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문제 형태로 된 걸로 원문을 정독하라는 겁니다. 정독. 아, 이거 틀렸는데, 왜 계속 틀리는데, 당연히 틀리지, 그러면. 공부 며칠 했다고 맞추길 바래요. 그냥 읽고, 숙지하고, 아, 이게 잘못된 문장, 이 잘못된 단어구나라는 거 인지만 하고 계속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반복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본고사 갈 때까지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임무의 문장을 솔직히 200번 넘게 보실 겁니다. 200번 넘게 보셔야지 임무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꼴랑 한두 번 보고 나서 틀렸다 상처받고 뭐 상처받을 자격이 있어요? 고3단 애가 대학교 이제 선행학습한다고 고3 뭐 후반기 2학기 때 하는 공부 뭐 어려운 4차 방정식 있나 모르겠어. 3차 방정식 풀고 틀렸어. 그럼 애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제 시작이잖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등신아, 그것도 못 푸냐?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실수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애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어떤 수를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X로 바꿔놓고 초등학교 1학년 때 X 1차 방정식을 가르쳤거든요.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엄청 뭐라 했어요. 바보냐? 아빠가 얘기하는 거 이해 안 가?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한 거였어. 이해가 안 가지. 그거 어떻게 이해가? 그래서 네모로 바꿔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X가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미지수. 근데 애들은 네모가 미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고 틀리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쭉쭉 진행하세요. 지금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2주로 줄이세요. 2주로.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2주 동안 예비군법 1단계의 문제를 쭉 다 푸시는 겁니다.
카페에 첫 번째 화면 들어가면은 필독 2개 있잖아요. 두 번째 필독 들어가면은 그 아래에 1단계 강의가 있고요. 쭉 내려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79의 PPT 학습 자료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1단계에 가, 나가 있거든요. 가는 뭡니까? 기출문제 5년치 나와 있던 것들을 교재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은 거고요. 나는 기출문제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 가에서 예비군법을 다 숙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2개월 차라고 되어 있지만 요건 이제 3, 4주 차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와서는 똑같습니다. 통합방위법 새로운 과목에 대해서 출근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퇴근했을 때는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근데 예비군법 공부를 했으니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 기출문제는 예비군법 30, 병역법 20, 조직훈련 10문제, 교육훈련 10문제, 통합방위법 10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위에 상단에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예비군법이라는 버튼을 탁 누르고 들어가면은 예비군법 30문제가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은 뭐 1번, 2번 쭉 있는데, 자, 보면은 오늘은 26년 7월, 이거 문제 나오는 순간에 풀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1단계 강의가 끝나기, 모든 과목을 다 풀기 전까지는 이런 응용형을 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정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풀지 말고 넘어가시고 원칙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푸시라는 겁니다. 하였다, 몇 년 몇월 며칠 AC, BC 나오는 것들은 무시하십시오. 그거는 읽는 순간 원문이 떠오르지 않으면 못 풉니다.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 다 패스하시고 복습을 한 뒤에 다시 새로운 과목의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주말 이용해서 풀라는 게 아니고요. 평일날 퇴근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훈련 들어가면은 2개를 누르는 거죠. 예비군법 눌러서 30문제 풀고 통합방위법 버튼 눌러서 10문제 풀고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새로운 과목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훈련은 2, 3주로 안 돼요. 3, 4주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조금 시간을 더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직보 딱 들어가실 거예요. 직보 들어가면 9월부터 해서 거의 45일 정도 남거든요. 자, 45일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분명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2단계를 넘어가지 마세요. 이분들은 2단계 넘어가는 순간 포맷돼요.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 1단계 기출문제 99%를 완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2단계를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어제 등록했나? 착각이 들잖아요. 특히 병역법 들어가면 뭐지? 이때까지 공부한 건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2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78회 대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 중 솔직히 3월 달에 직보를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뭘로 공부했냐? 1단계만 가지고 공부하셨습니다. 그 1단계 병역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역법은 60회부터 78회 제가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어넣은 걸로 다시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7년 가까이 되는 자료, 7년이 아니지. 9년 가까이 된 자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병역법 이거만 푸셔도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2단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2단계를 하시는 분과 1단계를 하시는 분 이거예요. 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출제원들이 뭔가 내지 않았던 거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을 때 2단계를 하신 분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1단계 하신 분은 찍으셔야 돼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찍으실래요? 변형된 것까지 맞추려고 준비하실래요? 당연히 변형된 것도 맞추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변형한 것들이 안 나오면은 더 쉽게 푸는 거죠. 1단계만 하신 분들은 80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시간이 100분이고요. 2단계를 완성하신 분들은 100문제를 푸는데, 80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시간은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만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2단계를 완성하신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모의고사에 넣는 겁니다. 아니 본고사에 출제되지도 않는 것들 왜 집어넣어? 그런데 모의고사의 한두 문제는 본고사에 안 나온 것들이 들어가요. 그 문제를 우리만 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만 맞춰.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학원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 똑같이 낼 것 같으면 제가 모의고사 만들 필요가 없죠. 자, 이번 모의고사는 67회로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단계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라는 거지, 시간 여유가 되고 1단계가 다 끝나신 분들은 당연히 2단계 가셔야 됩니다. 2단계 가도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요거를 완성을 하시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교육훈련까지 끝났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마 2단계 병역법에 뭐 하라고 돼 있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병역법 기출로 진행을 하십시오. 병역법 기출도 4일 간격으로 쪼개놨거든요. 그거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뭐 전반기 때 모의고사 분명히 42개인데 모의고사 점수 안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40개보다 안 나와서. 근데 갑자기 본고사 공부하는데 79개 나왔대. 속에서 정말 쉽게 나왔구나. 과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지만 짧게 공부하시는 분도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 나와 있는 병역법 숙지형으로 가세요. 다 나왔습니다. 빠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시간 없는 분 그렇게 하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2단계. 2단계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넘어오시면 안 돼요. 혹시나 변형 문제가 한 문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틀리는 거는 이런 걸로,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틀리는 게 아니고 뭘로 틀립니까? 옳은 거 1번, 2번. 옳지 않은 거 체크해서 틀리잖아요. 그런 실수는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2단계와 관련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2단계 강의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긴급하게 이제 후반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습 방법에 대한 걸 설명드린 겁니다. 뭐 이 강의 들었다고 해서 뭐 다 이해가 가신 건 아닐 겁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거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맞추시려고 되게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잘 안 읽어요. 이건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에 나와 있는 법위조 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무에 대한 내용이구나. 원문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예비군부대 편성? 뭐 느낌은 이상한데 잘 몰라요. 처음 봤어, 이거 문장. 예비군부대, 우리 예비군법이니까 예비군부대 편성,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다. 맞게 하세요. 공부가 안 됐잖아요. 중요한 건 읽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정독을 하는 거. 자, 무장공비가 침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없애는 거잖아. 왜 없애? 뼈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시체는 남겨놔야, 틀린 거 아니야? 소멸이야 막 쓰면 안 되지. 웹툰 보더라도 소멸하면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서 사라지던데. 그 소멸 아닌 것 같은데 틀렸어. 예비군법 적은 주적이 북한인데, 그렇지. 맞겠네. 침투 우려할 지역에서 적을 소멸은 아닌 것 같다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지원은 이건 그럴텐데 지원이니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푸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확인해 봤더니 아니야. 예비군법인데 예비군 부대가 아니고 현역 부대야? 그렇구나. 소멸이 맞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끝난 거예요.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문제로. 그런데 틀렸네. 종이에다가 현역 군부대 소멸 막 적어가면서 외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왜? 다음 장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또 임무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계속해서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는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더 쉽게 하시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 각 원문별로 답만 체크하시고 개수 맞추실 필요 없어요. 이거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원문을 읽고 정확하게 오답이 있는 단어를 찾았냐 안 찾았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녹화 버튼 안 눌렀다. 녹화 버튼 안 눌렀어요. 방송 이제 강의 끝나가는데 녹화 버튼 안 눌렀어. 편집해야 되는데. 아니요, 다시 할 수는 없고, 라이브로 올라간 것들을 그대로 다시 다운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탑재하는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찌라시에 대한 거는 첩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요. 중요한 건 뭡니까? 6월 달에 요구서가
국방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각군본부에서 국방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 일단 최초에 내려갔던 지침대로 연도계획을 작성해서 올려라. 근데 거기에 추가되는 건 뭐냐면 5년차부터 해서 8년차까지 자원수가 일정 요만큼 숫자 있는 데는 통합하는 걸로 반영을 해서 일단 올려라. 그 이후에 지침은 다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5, 6년차, 5년차부터 8년차까지 신경 썼을까요? 1, 4년차는 병무청에서 업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5, 6년차는 예비군 지휘관이 훈련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걸 검토를 해서 소요를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판단한 거는 시범 적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적용하는 시도나 시군구는 시도 같은 경우에 거의 대폭 줄어들 겁니다. 그 외 지역들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아요. 15석은 제가 보기엔 과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 쳐보니까 제가 예측하긴 그래요. 저도 솔직히 전국에 있는 모든 부대들을 다 종합을 해서 수행군 부대에서 각군본부로 종합을 하고 다시 국방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운이 좋으면 내년은 줄이더라도 많이 줄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28년도는 확실히 줄겠죠, 그죠? 27년도에 이렇게 한번 줄여봤으니, 야, 이번에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도계획 확정됐지만, 28년도에는 확 줄여.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27년은 그나마 소령 퇴직자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의 뭐, 변수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거의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9월달 직보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8명 중에 후반기에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분 8분 중에 6명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2분은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 계시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단계를 완성해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 중요한 거.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틀린다. 그건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분명한 건 전반기에도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합격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은 시험 문제의 점수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자력입니다. 자력.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신체 검사 요거 7월,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아직 예비역 신분으로 바뀌지 않으신 분들은 신체 검사 받지 마십시오. 그거 제출해도 안 받아줍니다. 뭐 받으셔야 되냐면 복무확인서로 대체됩니다. 복무확인서. 요거 제출하셔야 됩니다. 직보 나와서 지금 제출하기 어렵잖아요. 미리 받아두세요. 부대에서. 그리고 체력 있는 100인가요? 100. 요거 이번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전반기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100 받으시고요. 그래프 나오잖아요. 합격증. 요거 복사를 좀 해두세요. 복사를 좀 해두세요. 그냥 원본 가지고 그냥 보내버리고, 그거 없어가지고 뭐 다시 뭐 요거에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미리 복사를 해두셔서 혹시나 내년에 또 혹시나 쓸 수도 있잖아요. 미리 복사를 하시든 사진 찍어서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 건 취집8에 나와 있던 공고문에 나와 있는 서류들 있잖아요. 그것들 지금 시간 여유 있을 때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그거 8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움직이면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공부 막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 하루 빼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혹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첩보인데. 저도 첩보가 확인되면은 꾸준하게 확인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부터? 40분부터? 네. 강의는 40분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방송을 한번 끊겠습니다. 그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녹화를 다시 좀 따내야 돼서 종료했다가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만에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님, 그 전반기 응시자 중이 아니고요. 1월부터 받았던 것들은 유효합니다. 근데 작년에 받았던 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